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회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4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사 진행이나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리 권한으로 발언을 금지하여 추가 보충 질문 없이 기정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명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식 의원입니다. 근본 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시장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인규 시장님을 비롯하여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시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걱정스러운 보도가 많습니다. 시민들도 언론 보도를 대하여 의아하고 진위를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와 지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 유치를 온 시민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인규 시장님께 우리 시에 있는 공공기관 중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계소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전력관리처 통합청사 준공에 따른 제천 전력관리처 축소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오랫동안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제천역 충북지역본부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동해, 영주, 제천이 하나의 본부로 통폐합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셋째, 우리 시 신월동에 수십 년 전부터 존속되어 오던 종자공업소 현 국립종자원에 대하여 타 지자체 단체에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지 시장님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군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시 구현을 위해 많은 고견과 대안 제시를 해주시고 계신 성명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탁월한 해안과 식견으로 시정에 적극 참여하심은 물론 공공기관 존치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동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관리처 충북지역본부 통합청사 준공에 따른 제천전력관리처 축소에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는 1986년 9월에 설립되어 충북과 강원, 경기 일부 지역, 송, 대전, 선로를 관리하는 한전의 1차 사업소 역할을 해왔으며 당시에는 200여 명의 직원이 연전소 시설 및 철탑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전국 26개 1차 사업소를 14개의 지역본부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당시 제천전력관리처는 충북 지역본부 산하기관으로 흡수 통합되었고 강릉, 원주 전력소 등 5개 전력소의 관리 권한이 강원지역본부로 이관되는 대신 원주에 있던 기존 중부건설소 인력 50명이 제천전력관리처로 재배치되어 근무 인원이 170명으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단행된 조직 개편은 판매사업부와 전력관리부를 지역본부로 통합한 것으로 다른 지역본부는 대부분 인력과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충북본부는 건물이 협소하여 청주시 성화동 통합청사가 준공되는 2016년 3월에 맞춰 제천전력관리처와 대전 충남 신옥천변전소가 충북본부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전력관리처는 한국전력관리처 제천지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근무 인원도 현재 120명에서 70명 정도가 충북본부로 이동하고 50여 명이 제천지사에 잔류하게 되며 기존의 충북 강원건설지사 직원 50명은 존치되어 총 100여 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수행하는 업무는 한국전력관리처 제천지사는 기존 철탑 유지보수 및 이설, 연전소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충북 강원건설지사는 신규 철탑 건설 및 연전소 건설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근본 제천전력관리처의 기구 축소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제천전력관리처와 충북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하여 조직과 기능 축소에 따른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잔류 인력을 늘리거나 다른 조직을 재배치하는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제천전력관리처에서는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으로의 통합청사 이전은 이미 지난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의거 결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답변과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2016년 3월에 변경되는 한국전력관리처 제천지사의 송변전 관할구역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 조정하여 청주시와 같은 1급지 사업소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향후 통합청사 운영과 관련한 TF팀 운영회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후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무지가 제천에서 청주로 이동되는 직원도 조직 내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직원과 가족의 생활 터전이 제천인 직원은 이동을 최소화하여 인구 감소폭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 및 제천전력관리처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근본 제천전력관리처의 충북지역본부 통합 운영에 따른 조직 및 기능 축소로 인한 직원 감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레일 본부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충북 본부 존치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5년 1월에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발족되어 영주지역본부에 편제되었다가 2006년 7월에 5개 지방본부에서 17개 지사체제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충북지사로 되었고 그 후 2009년 12개의 지역본부로 책제가 개편되어 지금의 충북본부로 되었으며 현재 경영인사처 등 6개 처에 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및 지역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의 통폐합과 관련한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정식 논의되거나 구체화된 통폐합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공식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4년 12월 19일에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철도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여 철도 물류 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여객과 화물의 운영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근본 4월 1일자로 기존 12개 지역본부에서 일괄 처리해오던 여객과 화물을 분리해 본사 소속으로 6개 물류 사업단과 산하의 89개의 물류역으로 개편하여 현재 지역본부에서는 여객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약 및 단체 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방대한 관리 인력을 현장 현업 인력으로 재배치를 요구한 노조 측의 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역본부의 통폐합과도 상호 연관성을 주시해 볼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은 논의된 구체화된 통합통폐합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철도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낙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으로 우리 시로서는 깊은 우려와 함께 향후 추진 동향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본부의 통폐합으로 현 충북본부가 우리 시가 아닌 제3의 지역으로 통폐합되지 않도록 160만 충북도민과 우리 14만 제천 시민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추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민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마지막 사항으로 국립종자원 충북 지원을 타 자치단체에서 유치하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초에 우리 시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충북 지원이 인근 시로 이전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우리 시에서는 업무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충북 지원을 선제 방문하여
존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 5월 8일에는 국립종자원 본원,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본원을 방문하여 균형 발전을 위한 존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5월 26일에는 시장인 제와 간부 공직자들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재 위치한 곳에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시설 확장 및 정비 예산을 2016년도에 반영하여 우리 시에 존치될 수 있도록 협조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5월 18일에는 충북지원 지원장을 2차례에 걸쳐 면담하고 당일에 송광호 국회의원 사무실에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 지원 협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충청북도 관련 부서인 유기농산과를 방문하여 제천 지역 존치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에서의 협조를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으로부터 현재 부지 외에 1만 5천 평방제곱미터의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경선시설을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추가 편입 예산 부지의 기초 자료 제공 및 관련 모든 행정적 지원을 통해 향후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이 우리 시의 존치됨은 물론 시설 확장 등을 통한 확대 증축될 수 있도록 자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여 주신 공공기관 존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김동식 의원님의 엄중한 물음이 우리 14만 제천 시민의 한결같은 염려와 존치를 바라는 간곡한 염원으로 여기고 제천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약한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공공기관 주체도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연일 이어지는 이정 질문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신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전력관리청은 2009년도 동구의 공기업 판매나 방침에 따라 동북시 아래 기업본부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으로 충북기업본 하나기관으로 통합되었으나 분할기업 확대 조정으로 제천전력관리청은 인원 감축이 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 추진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조직 축소는 물론 인원 감축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원 감축만은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그동안의 다각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전력에 대한 우리 제천시의 많은 피해, 협조, 그리고 앞으로의 상생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많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천은 1급지가 아닌 반면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주시와 같은 1급지로 협상해서 조직을 재편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사장도 현재의 제천전력관리처장과 같은 급의 그런 간부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약간 줄어드는 그런 직원은 인근 지역에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대안을 찾기로 이렇게 합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했지만 저희 제천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고압선과 철탑으로 인해서 물론 국가 산업 기반에 많은 도움은 주어왔지만 한편으로는 보이게 보이지 않는 많은 피해를 보아온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은 못할지언정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대원칙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차제에 뭐 다른 많은 의원님, 의장님들과 함께 협력해 가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왕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되돌리긴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시설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의림지 그대로 해서 철탑이 상당히 어지럽게 잘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도 한국전력의 감독 본청인 산업통상자원과 충북본부의 긴밀한 조치들을 유지를 지속하시고 이전 관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산업자원 통상부 장관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천이 의병의 도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어느 지역의 송전탑 사건을 견주어서 보아도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저항에 미칠 수 있다는 살짝 제가 또 멘트도 남기고 왔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레일 본부 통합에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본부 통합 문제는 어떠한 대책을 공고하시더라도 별도 교통의 중심지로 제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꼭 통합본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이나 기후 축소로 인해 우리 지역이 미치는 효과를 감안할 때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지켜야 본부는 우리 시에 조치되어야만 합니다. 교통의 발달로 육로교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저 멀어진다면 우리 시로서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 공반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레일 충북본부 통합 관련한 답변은 조금 전에 나와 같이 공식적인 답변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나 또는 철도공사의 본부 내부에서 정책적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만에 있을지도 모를 이런 정책적 결정이 있을 우려를 대비해서 긴밀하게 유지하고 연기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제천 출신 고위 공직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교통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의지를 잘 조화롭게 펼쳐가고 있는 점도 있다는 것도 위원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기왕에 우리가 유치할 때에도 그 당시 어떤 의원님이 수고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뭔가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의 인식과 저희 천여 공직자의 인식 속에는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철도 환경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철도 물류 이동을 통해서 철도 복선화를 통해서 제2의 제천 철도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중자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요 동양미당에 보면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대천을 방문해서 아마 한양 당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근배 위원님께서 중자원에 대한 것은 제천의 정치를 지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동향을 보면 이근배 국회의원님께서 공문을 또 하셨습니다. 이건 재검토는 중이고 중앙 상들이 이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립종자원은 우리 국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구매를 받아서 전국에 정부로 보내는 이런 시설입니다. 현재 국립종자원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 대처분이 한 2분 계시고 나머지 외지인이 한 8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종자원은 종자원이 있으면은 여기에 따르는 최종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포가 제천에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총 15개 최종포를 갖고 있는데, 제천에 명도리의 우대교 공자 최종포하고 음성 동망리의 콩 최종포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망리의 현재 옥수수 최종 단지와 같이 교배해서 있었는데 옥수수는 또 일반 개인 업체에 넘어가고 최종포 단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 단지가 최종포가 대천에 2개 있고 충주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포가 없는 종자원은 하나의 빈 껍데기입니다. 사실상 그 최종된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정성을 해서 소독 절차를 거쳐가지고 농가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최종포가 있음으로 해서 농가 소득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가격에 수몰을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원만 있을 게 아니라 최종포도 같이 대천에서 분석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미묘한 부분도 좀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냥 애둘러서 포괄적으로 우선 한 가지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께서 농림축산농림식품부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또 누구나 자기 지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관심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또 특정 정당의 공공장소에서 한 답변이 의회에서 한 답변과 달리 그 내용은 매우 정치적으로 애둘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정치인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았을 때 우선 지금 말이 바뀌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조차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종배 의원께서 가지고 있는 국립종자원을 충북에다가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그것은 매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좀 좋은 뜻으로 우선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치를 하다 보면 공식 석상에서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고 아닌 것도 거짓이 아닌 이상은 각자의 의지를 좀 더 강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김무성 당대표와 있는 특히 송광호 의원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액면 그대로의 사실성 여부는 둘째 쳐놓고라도 상당히 격려와 협력 관계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크게 꼬집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한 논리는 간단합니다. 제천은 자만시대에 축조된 농경문화의 유산인 누림지가 있는 것이다. 최종포가 2개 있고 12개 있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이고 한국 농업의 자존심과 한국 농촌의 역사는 제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럼 결국은 우수 종자를 최종해서 농업 기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제천에 기히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세도 맞지 않고 또 같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립하는 담당 부서에 있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들 여러분들이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께서도 충주 출신인 도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이종배 의원을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청북도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제천이냐 충주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우리가 소화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단코 옮겨져서도 안 되고 옮겨갈 국가적인 명분도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송가호 의원님과 그 보좌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지금은 보건복지부로 배정되셨지만 사선의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서 시장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충실하게 대응해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정부 기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한 4,500평의 부지의 시설, 정선이라든가 어떤 소득 시설이 아마 합계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최종 수도 늘어날 걸로 봅니다. 지금은 뭐 단순한 몇 가지 가지만 최종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그 최종과 관련돼서 시장께서 그래서 꼭 이것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제가 설명을 하나 추가로 혹시 질문 보충 안 하셨는데 이제 보도자료 난 것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어서 뭐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제가 일일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종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천시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천에다가 지원을 그냥 두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적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소유 사실이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땅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천이 농경문화의 상징적인 그리고 발상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지와 덧붙여서 지방화 시대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히 있는 것을 유관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자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종자원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적인 지원,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역사회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원이 무엇일까를 연구해서 잘 추진해가겠다는 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민의 관심이 중집되었던 제천시 의림지 주변의 숙박시설, 관광에 대한 국한민원 신청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죠? 제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의결을 시켰습니다. 시민 정서상 관광호텔 출입물과 유원지 조성계획상 보존 목적을 위한 임시 입지물과 셋째, 충원탑, 충원각 등 한국 선인의 무역적으로 입지물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부결 사유의 해결 대안은 없으신지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구제 개혁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많은 검토와 시민의 공감대 행동으로 풀어갈 수는 없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호텔 건설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 지원자체도 많습니다. 또 전국 어느 유원지에 가면은 대형 호텔 하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인근 단양, 대면 콘도가 단양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의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말로만 모르는 지역 관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 확충은 물론 호텔 위치가 최대 관건이고 관광호텔은 관광과 비즈니스를 위해 꼭 필요한 그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내 여행 추이를 보면 숙박시설을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관광의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은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체험 관광지로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 또한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으나 제대로 된 호텔이 사실 없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앞으로 대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국한 민원이 접수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시에 꼭 관광호텔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체험 관광을 위하여 우리 시의 장기적인 대책을 무엇인지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시간이 혹시 이게 촉박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설명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결론은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안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이미 법이 정해놓은 있는 절차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행정법에서도 그건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이 필요하냐 안 하냐,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하는 사람. 관광호텔이 제천에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 유치와 또 체험 관광 시설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장소입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 있어도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는 관광호텔을 시에서 허용하거나 시에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에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고 많은 것들을 지원해서 유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도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지역의 체험 관광에는 많은 도움은 되지 현실적으로는 않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속해 있는 많은 직원들이 제천에 대한 추억과 브랜드를 유지함으로써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맞은편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조트 역시도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우리가 국가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의림지 위에 지금 현재 이 오산동 산 3-2번지 외 두 필지는 이미 1993년도부터 완성 시기부터 끊임없이 관광호텔을 하기 위해서 시청을 드나들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동산 업자와 그 당시의 업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업자들 간에 집가 상승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땅을 새로이 매입해서 관광호텔을 새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업자 역시도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에 불가능함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땅을 양도양수하면서 그 지목과 거기가 녹지 보전지역으로 돼 있어서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거기는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매입하지 않았나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대로 저는 그것을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림지, 시현충탑 이런 형태의 부대시설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는 그런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역을 풀어가야지 난개발을 통해서 천년 후의 후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은 14만 시민과 함께 공감을 거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안은 제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림지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가 지금 지목이 그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만는데 다른 곳은 얼마든지 저 땅 찾아달라 그러면 시에서 총력을 실어서 찾아볼 용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동안 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며 시정의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전체는 기업을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 중심으로 14만 제천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분명히 시장님이 계십니다. 일천여 공직자가 있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공직자 여러분의 전향적인 사고와 투명한 결정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